시행령 별표 5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은 별표 4개입니다. 자동 소화장치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를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설치가 면제됩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 소화장치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때 면제가 되고요. 그런데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면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특징적이니까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때 면제.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차고 주차장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했을 때 면제. 옥외 소화전 설비는 문화재인 목조 건축물에 한해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했을 때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상경보 설비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 면제.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자동화 탐지 설비 또는 화재 알림 설비를 한 경우에 면제. 자동화 탐지 설비는 화재 알림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했을 때 면제. 화재 알림 설비는 자동화 탐지 설비를 했을 때 면제. 비상방송 설비는 자동화 탐지 설비 또는 비상경보 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했을 때 면제. 자동화재 촉보 설비는 화재 알림 설비를 했을 때 면제. 누정 경보기는 아커 경보기 또는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 비상조명 등은 피난구 유도 등 또는 통로 유도 등을 설치했을 때 면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면제.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면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기본적인 설비고요.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재현설비는 공기조화 설비가 화재 시 재현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체크 등급 위주로 쭉 봐야 되는 겁니다. 연결 송수원 설비 마찬가지. 연결 살수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마찬가지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 위주로 숙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상 문제 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자동 탐지 설비 설치 면제 요건으로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 면제되는 거죠. 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서 그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비상콘센트 설비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4번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 설비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를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면제되는 거죠.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4개입니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 예를 들면 석재,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곳에는 5개 소화전 및 연결 살수 설비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해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자동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3번,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원자력 발전소,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이런 곳에는 연결 송수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안 할 수 있고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및 연결 송수환 설비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상문제 1번, 다음 중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해 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옳은 것은 자동화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연결 살수 설비가 되는 거죠. 2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서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등의 구분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죠. 3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수장에는 연결 송수관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수장에는 자동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맞지만 연결 송수관 설비는 해당 없죠. 4번, 석재, 불연성 금속 등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5개 소화전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해당되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5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고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니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은 별표 5개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합니다.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을 하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합니다. 숙박시설이 아닌 특정 소방대상물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은 1.9제곱미터마다 1명,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4.6제곱미터마다 1명, 그 밖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3제곱미터마다 1명씩 수용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합니다. 예상문제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해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종사자 수가 빠져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수용인원 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당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4.6제곱미터마다 1명이죠. 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 아니죠.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하죠. 4번 다음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 계단 또는 화장실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죠. 5번 다음 중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삭제한다. 그렇지 않죠. 반올림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반올림합니다. 6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서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일 때 그 수용인원을 구하시오. 강의실은 1.9제곱미터마다 한 명이죠. 그래서 조건에 있는 200제곱미터에 1.9제곱미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105.2가 나오는데 이것을 반올림하게 되면 0.2는 지워지죠. 그래서 105명 1번이 답입니다. 7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서 강당 500제곱미터의 수용인원 산정으로 옳은 것은 강당은 4.6제곱미터마다 한 명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조건에 있는 500제곱미터 나누기 4.6제곱미터 계산을 하면 108.6 반올림을 하게 되면 109명이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수용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1번 종사자 3명이 근무하는 숙박시설로 침대 수 110개, 2인용 90개, 1인용 20개, 2인용은 2명, 1인용은 1명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180명 더하기 20명 더하기 3명, 그래서 20명 더하기 180명 더하기 3명 해서 203명이 되는 거죠. 종사자 3명이 근무하는 숙박시설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침대 언급이 없죠. 침대가 없을 때는 3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계산이 되죠. 그래서 600 나누기 3 더하기 3명 203명이 되는 거죠. 3번 강의실 용도로 쓰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강의실은 1.9제곱미터마다 한 명이죠. 그래서 400 나누기 1.9 210.5 반올림을 하게 되면 211명. 운동시설로서 관람 의자가 없고 바닥 면적이 900제곱미터, 운동시설은 4.6제곱미터마다 한 명이죠. 그래서 900 나누기 4.6 195.6 반올림 하게 되면 196명이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치는 4번이죠.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별표 4개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 등 방화포가 있는데 이 중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 등 방화포는 시행일이 2023년 7월 1일부터예요. 그 이전 시험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이 있는 거죠. 2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소화기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죠. 가스누설 경보기는 150제곱미터, 간이피난 유도선은 150제곱미터, 비상조명 등은 150제곱미터, 방화포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이 비슷하죠. 3번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보는 소방시설,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곳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했을 때,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곳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비상방수설비 또는 자동화 탐지 설비입니다.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곳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또는 비상조명 등이죠. 바꾸어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마킹한 시설이 있을 때는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임시 소방시설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 해당 없죠. 지금 현재는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인데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조명 등 방화포가 추가되죠. 2번. 다음 중 임시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호스를 옥내 소화전 해당 없죠. 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중 화재 위험 작업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0제곱미터 아니고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거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3개입니다.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주된 기술 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은 고급 2명, 중급 2명, 초급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주된 소방기술 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과 보조기술 인력은 중급 1명, 초급 1명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특급을 제외한 1급, 2급, 3급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하나입니다. 2분의 1, 3년 개별 기준에서는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 이런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소속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이죠. 300만원입니다.